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신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 모시고 6.1 지방선거의 가장 핫한 지역인 경기지사 선거 전망과 필승 전략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 부의장님이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부의장님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아서 이른바 80년 서울의 봄 당시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10만 서울역 시위를 주도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입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MBC 기자를 하다가 정계에 입문해서 16대에서부터 20대까지 내리 5선 의원을 역임했고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을 지내신 그야말로 우리 정치권의 중진 정치인입니다. 그럼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부의장님, 네. 저희 TV에 처음 오셨는데 인사를 겸해서 경기지사 출마 변부터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경기도지사 꿈을 한번 펼쳐보고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지사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앙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책이 집행되고 제대로 집행되어야만이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곧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경기도지사의 꿈을 안고 이렇게 움직이고 더군다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임 이재명 지사가 남겨놓은 부정적인 유산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 사명감을 안고 한번 이번에 움직일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 심 부의장님 오신 바로 이 시간 무렵에 유승민 전 의원이 그동안 경기지사를 출마한다 안 한다 이렇게 소문만 무성하다가 정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선 후보를 2번이나 지내신 분이고 그랬죠. 그런데 경기도고는 전혀 연고가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출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격이 좀 안 맞고요.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좀 꽁 대신 닭인가요? 그렇게 지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잘 안 맞고요. 이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도대체 왜 경기지? 그러니까요. 대통령 한다면서 그러다가 지금 경기도 온다니까. 아니, 왜 경기? 웬 뜬금없이 경기? 대구 간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거 그렇죠. 대구 출신이니까. 대구나 경북 간다면은 자기 고향인 지역이니까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다들 의아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정치에서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정치는 명분입니다. DJ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명분이 맞아야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데 명분이 안 맞고 내 이름이 좀 알려져 있으니까 내가 도지사를 한번 해보겠다. 경기도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민들은 웬 경기? 이렇게 지금 뜬금없는 행보에 대해서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분이 올바른 행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또 지금 무리수를 두고 또 지금 잘못된 포석을 놓는구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판이 좀 커지면 좋지 않습니까? 심 부의장님이 그 지사가 되면은 여기 판이 커져가지고 여러 사람 붙어가지고 센 사람들 그래갖고 딱 이기면은 그러면은 뭐 거의 그냥 당선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그 김영환 전 장관, 과기부 예. 장관, 이분이 안산에서 사선하고 지금은 일산의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경기지사 출마를 강력히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 충북지사로 예, 충북으로 내려가셨죠. 간다는 그런 예. 얘기가 있어요. 정리가 됐습니까? 예, 예. 본인 뭐 그렇게 결정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신 부의장님하고 이 유승민 전 의원, 함진규 전 의원 예. 이분도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 뭐 김은혜 의원 지금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3파전 됩니까? 이 국민의힘은? 현재로서는 지금 세 분이서 지금 겨루고 있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이서 겨루는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이 커지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오면은 그래 하고 이 판은 커지는 거겠지만 과연 그러나 그런 점에서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 수는 있죠. 네. 그러나 누가 후보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도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정당한 모습으로서 되고 그래 너 선택 잘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만이 이게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웬 경기 냉소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분위기도 그렇게 커질 만큼 그렇게 예상만큼 커져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어차피 거기는 뭐 그냥 뭐 정치 욕심 가진 사람, 권력욕에 눈먼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냥 뭐 이런 냉소적인 눈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썩 그렇게 이게 판이 시너지 효과만큼 커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예상을 그렇군요. 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제 경선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건 무슨 전략공천은 아닌 거죠. 불가능할 겁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그 이준석 작품이다. 이준석이가 사실은 이 유승민 전 의원 그 그렇죠. 의원 시절에 거기서 인턴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특수관계죠. 그리고, 예. 아버지하고 친구 관계고. 예, 예. 또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 꿈은 유승민 대통령 만드는 거다.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준석 배우설, 이준석이 유승민 전 의원한테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정치적 재기업 발판을 마련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경기도 도지사 나가라. 서울시장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오세훈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아직 무주공산이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제 뭐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한데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명분하고 뭐가 맞아 떨어져야지 국민들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맞아 이렇게 수긍을 하고 잘한다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것인데 뭔가 명분이 안 맞으면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정치판은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예전에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순전히 이제 권력만 노리는 이상한 사람이네 권력욕의 화신이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돼 버린다면은 본인으로서도 대단히 지금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전자보다도 후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 비중으로 볼 때 경선에서 지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또 본선에서 지는 경우 정치적인 끝나죠. 생명이 사실상 끝난다고 보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나오는 것이고 본인도 아마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뭐 좀 여론조사도 밑에서 많이 해봤을 것 그랬겠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사실 또 상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누가 되든 간에 민주당. 그렇죠. 민주당도 지금 같은 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새물결이라는데 헛물결 돼버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합당까지 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경기지사. 이 경기지사로 지금 다 올인입니다. 거기다가 조정식, 안민석 다 타선의원 아닙니까? 염태영 전 서울시장도 해가지고 거기도 뭐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민주당도 그냥 버글버글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사가 되어야 정치적으로 클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고 더군다나 이재명 후광도 좀 생각한 것 같은데 저쪽 사정은 어떻습니까? 아마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산을 아마 좀 했을 거예요. 경선은 이것은 지금 이준석 대표든지 누구든지 뭐 위에서 어떤 식으로 좀 밀고 들어가가지고 대충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큰 오산이고요.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경선 통과 자체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그러니까 있고요. 워낙 뭐 거기 경기도하고는 연고가 없고 뿌리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 대선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 전혀 다르죠. 지자체 선거에서는 또 지역민들은 우리 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따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포석을 분명히 계산을 잘못한 거다 이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선에 가서는 그거는 이제 서로 상대 경쟁이니까 민주당 쪽에서 어떤 후보가 나설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뭐가 발생할지 그거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예단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그것은 이제 이길지 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경우의 수로만 따져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 되면은 거의 정치 승리에 끝나는 건데 본선에서 안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데 경선에서 안 되면은 완전히 스타일 구기고 인생 마지막을 정치 인생 마지막을 아주 참 허망하게 그렇게 되는 셈이죠.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다 이분이 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건지 글쎄요. 그렇게 계산을 어떻게 쉽게만 하고 지금 대선판으로 이걸 대선판하고는 지선판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는데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민주당도 그러나 이 김동연 새누리당 대표 지금은 이제 전 경제부총리 그분은 그래도 경기도에 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대에서 총장도 그렇죠, 예. 하시고 예. 그래서 좀 인연이 있는 거고 조정식, 안민석 이런 분들이야 경기도에 지금 터주태감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이게 만만찮은 싸움이 될 거고 이재명이가 여기에 올인할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도 당연하죠. 뒤에서 다 이렇게 조정을 한다, 예, 마크 예.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그러시겠죠, 비춰지고 당연히.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후보가 6.1 지방선거 때 같이 만약에 조정식이라든가 안민석 이런 사람들이 경기지사 후보가 되면 그 지역이 비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 보궐선거에 나가가지고 그렇죠. 금배지를 달아야 예. 지금까지 지금 검찰에서 그렇죠. 또 경찰에서 일제히 지금 비리 수사에 착수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게 방패막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배지 딱 달고 있고 맞습니다. 172석에 대주주 오너로 딱 앉아 있으면 어떻게 잡아놓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설도 또 있더라고요. 만약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의 계산으로는 나름의 방패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저는 개연성이 상당히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조정식, 안민석 이 세 사람 중에서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그건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출 방식의 문제하고도 저는 굉장히 연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당원하고 일반 국민하고의 이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지금 50대 50이죠. 예. 지금은 5대 5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방식으로만 하면은 김동연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당심을 절반을 해서 5대 5로 되면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좀 해봐야겠네요. 예,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누가 될 것이냐? 쉽게 지금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제 김동연 차출설이 계속 흘러나왔으니까 이 배후에는 이재명 전 후보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겠죠. 예. 그러나 조정식, 안민석 이런 분들도 뭐 5선 정도 한 5의원에 어떻게 보면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고 굵은 사람들인데 쉽게 양보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들하고 이제 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 부의장님도. 예, 그래야죠. 그런데 앞서 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경기지사는 6.1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사실은 경기지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서울은 뭐 제가 볼 때는 큰 이변은 오선시장으로 없을 갈 것 겁니다. 같고 그대로. 예. 다른 지역은 이제 지역대로 또 나눠 먹는 예. 것이고 경기지사를 이기느냐
지느냐가 맞습니다. 지방선거에 이겼느냐 지느냐의 판가름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거기에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도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죠.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자기의 방패막이를 얻느냐, 그래서 목숨을 연장하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느냐. 아마 이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판가름 난다고 봐야죠. 특히 경기 지역은 지난 대선 때 한 48만 표인가 7만 표 이렇게 지고 5.3%가 예, 예. 졌죠. 졌습니다. 예, 예. 윤석열 당선인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우리 신 부의장이든 유 전 의원이든 뭐 빅매치가 이루어질지 어쩔지는 좀 두고 봐야 하더라도 필승 카드를 뭐 갖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다선이야, 나 중진이야, 나 국회 부의장까지 했어. 이것만 가지고 어필이 될까요? 필승 카드.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필승 카드라는 게 물론 저보다 더 좋은 후보, 충분한 뭐 100% 승리할 수 있는 후보 뭐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지금 등장한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심재철이가 좀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나선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길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우선 큰 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까지 5월 9일까지 그리고 출범한 직후 또 어떻게 보이느냐, 그렇죠. 어떤 행보를 보여서 점수를 따느냐 마느냐. 국민들한테 점수를 따야 예. 그 바람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저는 그게 가장 결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취임 직후니까 허니문 기간으로 해서 아주 국민들로부터 열광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열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지금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은 대선의 그렇죠.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씩 이겨낼 것이고, 막상 5월 9일 날 대통령으로 되면은 분위기도 또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윤석열 정부가 어떤 평가를 받고 인기를 끄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제 덧붙여서 그다음에 개별 공약들이 그다음에 이제 작은 변수가 좀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윤석열 후보가 6월 1일까지 5월 10일에부터 보여줄 것은 크게 없는 것 같고, 가장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것은 역시 내각을 조각을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누가 총리를 맡고 조각에 있어서 국민들이 감동을 먹어야 해요. 맞습니다. 야, 윤석열 다르다.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건데, 그렇죠.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보니까 어째 좀 그냥 헌옷 꺼낸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내부에서 누구를 검토하는지도 모르니까 저도 언론에 거명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누가 좋다 나쁘다 뭐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할 때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신선한 느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이런 국민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근데 국민 감동만 가지고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는 국회 청문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서도 국민 감동을 줄 수 있는 카드가 뭘까? 이런 점에서 참 저는 고심을 할 거라고 좀 보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좀 신선한 사람들에게 이 충격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선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그런 바람입니다. 뭐 그건 윤석열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신 부의장님 또 신 부의장님대로 인물이야 뭐 빠질 것 없지 않습니까? 뭐 여러 경륜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캐리어 면에서는. 감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한테도 이렇게 어필이 되는 그렇죠. 그런 어떤 정책, 그런 필승 카드들을 내놔야, 예. 저 사람 되면은 우리가 좀 나아지겠네. 삶이, 팍팍한 삶이 좋아지겠네. 뭐 이런 거라든가 교통도 좀 나아지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준비하시나요? 저는 지금 우선 경기도민이 제일 애로사항 겪는 게 출퇴근입니다. 서울 출퇴근하는 거. 대부분 서울로 오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공약으로 광역 급행버스, M버스를 크게 늘려야 되겠다. M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있는데, 우선 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 지금 서울에서 뭐 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 서울론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저는 경기도에 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 영향들이 조금은 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 인터넷 인강을 지금 제공을 좀 하고 싶다라는 먼저 그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게임과 관련해서 지금 이 경기도에 프로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예, 프로팀. 예, 프로팀을 만들고 게임 경기장을 좀 건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e스포츠라고들 얘기를 하죠. 예, e스포츠. 예, e스포츠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으로서 굉장히 처음엔 잘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위축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e스포츠는 우리가 큰 투자 없이도 세계와 겨룰 수 있는 아주 좋은 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당선자는 지역 연고제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팀 만들어 가지고 지역 연고제에서 전국 규모로서 이제 한판 붙는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판을 벌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랄지 이 또 이제 뭐 작은 것들로는 뭐 서민들이 주택 취득할 때 세금 내는 거 취득세 50% 감면해 가지고 좀 주택거리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그러면서 우리 경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 특히 이제 이 서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은 교통이죠? 예. 지난번에 이재명이도 어디 대교인가 공짜로 한다겠다가 그게 또 안 되고 안 됐죠. 일산대교. 예, 일산대교. 교통, 주택. 예. 그다음에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건 뭐 꼭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들의 가장 큰 현안들입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특히 경기도가 더 심각하지 않겠느냐. 지금 서울은 1,000만도 안 되지만 1,300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지 않겠냐. 아, 물론이죠. 예. 그래서 지금 교통 문제, 저는 이제 교통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경기도민들에게는. 그래서 교통 문제로서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광역 급행버스, M버스를 지금 확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를 완전히 한달지, 그 다음에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철도망을 지금 조기에 건설한달지,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물론 다 있습니다. 예, 그러겠죠. 예, 그런 것들은 뭐 다 있는데, 어쨌든 이 경기도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교통 관련해서는 최선을 좀 다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버스를 가지고 노선을 확대하고, M버스 가지고 안 되는 데는 전세버스를 만드는 거. 그래서 전세버스를 직장별 이 전세버스 노선들을 대폭 확대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기본적으로는 M버스 쪽으로 지금 접근할 생각입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고, 얼마 전에도 내가 언론에서 얼핏 본 것은 이천인가 거기에 뭐 LG인가 어디서 수조 원을 투자를 해갖고 하려는데 하도 규제가 많고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못 온다. 예. 그런 데가 들어오면은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오송이나 어디가 예.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사 되면 그런 걸 그냥 과감하게. 그렇죠. 물론 뭐 중앙정부의 권한이 다 갖고 있으니까 뭐 지자체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그럼요. 수도권 규제에다가 그다음에 상수원 팔당 상수원 규제에다가 별의별 그다음에 저 북쪽에서는 지금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접경 지역에다가 이런 많은 규제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파주 LCD 단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크죠.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그게 지금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라고 달라붙으면은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과연 이 리더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자치단체의 장들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함께 협조를 하느냐, 이 점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승부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특히 이 기업들을, 쓸만한 기업들을, 큰 것들을 유치하는 거, 대단히 지금 경기도는 일단은 그런 유치할 만한 지금 땅은 좀 있습니다. 공간은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뭐 공간 많이 있죠. 그렇죠. 경기도는 아직은 예. 여분이 있죠. 그럼요. 그래서 일단은 땅의 여분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 지가, 땅값이 그렇게 서울보다 훨씬 싸고요. 그래서 이런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큰 컴플렉스를 지금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저는 이게 성패가 결정난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1,300만이고 시군이 31개인가 되지 않습니까? 예, 서로 안 납니다. 너무 크잖아요. 과거에서부터 늘 경기도는 남북으로 나눠야 한다. 경기북도, 경기남도. 사실은 저 북쪽은 또 남하고는 좀 전혀 다르고. 조금 차이는 좀 있죠. 예, 예. 여기에서 잘못하면 그 길 막히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똑같아요. 경기도 예. 저 끝에서 끝에 가는 게. 예. 그런 부분이야 뭐 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4년에 임기가 있고 또 뭐 더울 수도 있는 거니까 뭐랄까 경기도 미래 발전의 청사진이랄까 아까 뭐 일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혹시 우리 신 부의장님이 좀 단기적인 그런 교통 문제 이런 것 말고도 좀 장기적인 어떤 요새 말로 흔한 그 청사진 뭐 이런 것들도 구상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청사진은 그야말로 경기도의 기업이 잘 돌아가는 것, 기업 공화국을 만드는 것, 기업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 활동들을 도 차원에서 이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불편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예, 그렇죠. 바로 이제 큰 방향에서는 기업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인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법을 풀기 위해서 그거는 제가 이제 국회에서 오래 있었고 하니까 그 시스템을 하니까 부지런히 쫓아다닐 수밖에 없죠. 강국이 또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죠. 인지상정이죠. 그럼요.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아무래도 뭐 지방자치단체를 선거를 하다 보니까 과거 가치로 도의 어떤 영향력이랄까 그런 것이 좀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든가 지원 여러 가지로 관련해서 권한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감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대장동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경기도에 성남 FC 사건을 비롯해서 물론 뭐 그건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수사도 해야지만 법카 문제라든가 그럼요. 지금 경기도에서 감사를 제대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남시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감사는 도가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인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 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됐는지 정당하게 해라. 정확하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뭐 감사는 있는데 이재명 뭐 측근이죠. 도와줬던 측근이 하고 있어요. 그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관이 이재명이 측근인데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런 점에서 감사는 그야말로 중립적으로 올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감사를 무기로 해가지고 뭘 어떻게 휘어잡겠다. 이래 가지고는 감사가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올바르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좀 뒤틀렸던 것, 잘못됐던 것들을 좀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그 정상화되는 것이 전체 분위기로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아무런 눈치 볼 것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신나게 한번 해보자라고. 어떤 제약 조건도 없다.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경기지사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느냐 마느냐는 윤석열 정부가 순항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느냐 그렇습니다. 안 하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지방선거에서 성적이 시원찮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172석이 저쪽을 갖고 있는데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것 같은데 뭐 흔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신 부의장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이건 내가 특장이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차별화된 뭐 특장이랄까. 일단은 뭐 공약은 뭐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접근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뭐 글쎄요. 지금 뭐 진심을 다해서 어차피 방송 토론도 뭐 있고 이제 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느낌을 갖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은 진심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제가 열과성을 다해서
제 구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도민들이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 필승의 카드는 결국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열망, 그리고 새로 바뀐 윤 정부가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 도민들의 생각, 저는 그것이 나는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거야말로 필승의 기반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된 지가 한 달이 조금 못 미칩니다만은 그동안 뭐 인수위도 있었고 인사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동안의 정치적 리더십도 보여줬었는데 한 달여 가까이 우리 심 부의장님이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선거 때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었는데 중앙당에서 몇몇 실수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점수를 잘 못 얻었고, 그래서 결국은 0.76%밖에 못 이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금 상태에서 그냥 지속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 인사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다. 그리고 인사에서 점수를 따면은 계속 점수를 따고 가는 거고, 인사에서 삐끗해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근데 그 인사는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은 잘 해온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다. 당선 이후에 행보는 그럼요. 뭐 좀 굵직굵직하고 또 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잘 되어가는 거. 지금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인사인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두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경기지사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또 시민들 국민들 간에 핫한 이슈는 김정숙의 옷값이고 특활비 문제입니다. 특활비 하면 또 우리 심 부의장님도 또 일각에 계시고 과거에 또 정부 업무 추진비 그 자료를 유출했다가 그 상당히 논란을 빚고 그랬었는데 한판 붙었죠. 이 김정숙 옷값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비로 다 썼다고 그러네요 또. 사비로 썼으면 더욱이다 감출 일이 없죠. 그게 국가 기밀이 모양이죠 사비도. 글쎄 말이에요. 대통령 부인의 옷은 아마 국가기밀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색깔인지 이게 국가기밀인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개인 돈으로 썼으면 내가 무슨 돈으로 썼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다 이거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옷을 몇 벌을 했고 총액이 얼마다. 공개를 하면 되는데 공개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구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도 꽤 늘었더라고요. 5년 동안에 뭐 3억 얼마인가 늘고 또 저 양산 원래 사져 있잖아요. 17억 원을 벌어버렸더라고요. 글쎄 말이야. 정말. 자기가 부동산 정책 실패해갖고 거기서 돈을 벌어버렸어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중앙 정책은 그렇게 망가뜨리면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돈 벌고 영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저는 뭐 문재인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그 대표적인 것이 마지막까지 지금 김정숙 여사의 지금 옷값으로 지금 이렇게 참 아주 꼴 보기 싫은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뭐 또 당선인과도 갈등을 빚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달달 긁어가지고 인사할 것은 다 돼요. 완전히 인사 알밖에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염치 없는 짓이고 파렴치합니다 이거는. 이런 거를 좀 뭐 우리들이 파렴치범이라고 지금 아마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아이고, 문 대통령은 그 성파 정정수님 그 취임식에 가서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 자기 혼자 가서 잊혀진 삶을 살면 됩니까? 본인은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분명히 자기가 지난 5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평가될 갚고 가야지. 업보는 당연하죠. 지고 가야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한 일이니까 그건 뭐 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그에 따른 그 결과들은 뭐 그것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자기가 한 일인데 자기 몫이죠. 자기 책임인데. 양산에 가서 그냥 편안히 계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을 들락날락 하든가 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 모르겠습니다. 전체 정치 상황을 또 좀 봐야지만.
우리 신 부회장님이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경기지사 도전을 하셨습니다. 뭐 그 기대가 꼭 충족되시기를 저는 기원을 하면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이 바로 되어야만 됩니다. 오랜 동안의 왜곡을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손잡고 이제 새로운 희망,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자식들한테, 후배 세대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미래 세대한테도 야 그래도 이만큼 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일어서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 움직여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이 고영시 TV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특히 경기도 선거에서 심재철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